보수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웃음꽃 피울 유쾌한 선택. 매년 어김없이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극장가에는 하나의 불문율처럼 코미디 영화 한 편이 걸립니다. 이는 마치 명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으며 오랜 기간 이어진 일종의 흥행 공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영화 관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겁고 진지한 주제보다는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코미디 장르가 명절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추석 코미디 영화의 개봉은 관객과 제작사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명절 연휴는 보통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 비교적 긴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피우는 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소 정적인 분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영화 한 편 볼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이때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집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 혹은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의 코미디 영화가 가족 관객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명절, 특히 추석을 겨냥해 개봉하는 한국 코미디 영화들은 뚜렷한 특징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웃기기만 하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넘어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액션 요소를 가미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영화계에서 유독 사랑받는 소재인 조직폭력배, 즉 깡패를 등장시켜 독특한 코미디를 구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족 관객을 주 타겟으로 하면서도 영화의 중심 서사는 가족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조직이라는 특수한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통해 역설적으로 가족 같은 유대감과 웃음을 자아내는 한국형 코미디의 독특한 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명절 코미디 영화의 계보를 2025년 추석 당당하게 이어나가는 작품이 바로 영화 보스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르의 영화가 언제나 압도적인 흥행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부한 설정과 억지스러운 유머로 관객의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큰 성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재미와 웃음을 보장하며 평탄을 친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유치함과 코미디, 그리고 서사의 균형에 있습니다. 다소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설정이라도 탄탄한 내러티브 위에서 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와 잘 짜인 유머 코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관객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크게 웃게 됩니다. 과거 한국 코미디 영화들이 과장된 몸짓과 상황 설정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관객을 설득하는 방식이 훨씬 세련되어졌습니다. 특히 코미디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과의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웃음이 터져야 할 지점을 정확히 설계하고 그 지점까지 관객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연출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앞서가서 웃음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이 미묘한 줄타기에 성공해야만 관객들은 감독이 의도한 포인트에서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미디의 호흡이 관객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극장을 나서며 영화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할 경우 영화는 그저 유치하고 지루한 작품으로 기억되며 왜 웃어야 하는지 모를 어색한 순간들만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 극장에서 코미디 영화를 관람하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공감각적인 체험에 있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그저 피식 웃고 넘어갔을 장면도 옆자리, 앞자리 관객들이 다 함께 박장대소하는 순간 그 웃음소리는 전염되어 나도 모르게 더 큰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 보스는 관객을 웃게 만드는 본연의 임무를 그럭저럭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라고 해서 상영시간 내내 관객을 포복절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화가 설정한 웃음 포인트에서 관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웃어주는 것입니다. 보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공합니다. 제가 관람했던 상영관에서도 영화 곳곳에 배치된 유머 코드의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객이 유쾌한 웃음으로 화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화의 코믹한 호흡이 다수의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특별 출연이지만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 배우 이성민이옵니다. 그는 이제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전직 보스 역할을 맡아 영화의 서사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퇴장합니다. 이성민은 어떤 역할을 맡아도 자신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명배우지만 가끔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이런 코믹한 영화에도 출연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배우 본인이 코미디 장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의 코믹 연기는 늘 관객에게 의외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조직의 새로운 보스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세 남자의 소동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조우진, 정경호, 박재환은 각기 다른 매력과 코믹 연기로 영화의 중심을 잡습니다. 하지만 영화 중반부까지 거의 존재감이 미미해 출연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규영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그런 조직의 일원처럼 보이지만 특정 사건을 계기로 각성하며 영화 보스의 웃음 지분을 독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열의 아홉은 이규영이 등장하는 장면을 떠올릴 정도로 그의 활약은 압도적입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만약 보스에 이규영이 없었다면 영화의 재미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능청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코믹 연기는 자칫 진부하게 흐를 수 있는 영화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으며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또한 추석 코미디 영화에서 빠지면 섭섭한 배우 황우슬의 역시 이번 작품의 등장에 반감을 더합니다. 영화의 줄거리 자체는 새로운 보스를 선출하는 과정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서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의 평은 다소 박할 수 있으나 보스와 같은 명절 코미디는 본래 작품성을 따지기보다 마음을 활짝 열고 가볍게 즐기는 것이 올바른 관람법일 것입니다. 올 추석 가족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유쾌하게 웃고 싶다면 보스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